네, 11월 2일자 찌라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게임 소송에서 영국에 패했습니다. 캔디 크러쉬 사가를 개발한 영국의 게임 회사가 국내 게임 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영국 회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히 한 게임에 대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유사한 게임에 대해서 앞으로 줄줄이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안주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애니팡2 같은 것도 캔디 크러쉬 사가와 유사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소송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애니팡 같은 경우는 썬데이 토즈가 개발을 해서 퍼블리셔인 카카오까지 엄청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악재로 굉장히 작용하면서 특히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관련해서 이런 게임들이 좀 이 소송에 의해서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중국의 총리인 리커창이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회의를 하고 재계와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죠. 물론 한일중 회담도 이어져서 합의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한중 FTA를 연내 발효를 해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REC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RECP도 좀 더 가속화하자 협상도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양이 나타났고요. 특히 제조용 로봇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양국의 인증 기준을 조율하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로봇 산업이라는 부분이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중국에 비해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많은 제재 때문에 진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도 이제 생산 기지화 하던 부분에서 점점 인건비 상승 우려가지고 로봇 도입이 많이 늘고 있고요. 재작년인가요? 팍스콘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10,000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단위가 다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관련 산업들은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 돈을 달러를 위안화로 해서 이중 환율이 적용됐었는데요. 상해에다가 직거래 시장을 개선함으로써 많이 좋아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산이 프로야구 우승을 했습니다. 1차전에서는 삼성이 역전승을 하고 2차전부터 5차전까지 내리 두산이 이겨서 4승 1무로 우승을 했습니다. 14년 만에 우승이라고 했고요. 가뜩이나 내수와 국제적 글로벌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요. 특히 그룹 내에서 굉장히 침체됐던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용만 회장의 차남이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에서는 공작기계 부분을 물적 분할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는 데 대한 반대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코어는 조금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두산의 인프라코어의 자회사인 두산 인프라코어 밥켓 홀딩스가 두산 인프라코어가 갖고 있던 100% 주식 중 일부를 유상 감자하면서 그 부분을 우선주로서 펀드들에다가 증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은 그냥 그 두산 인프라코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캐시를 한 7천억 정도 현금화함으로써 어떤 현금 흐름도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0월달 수출액이 49조 원, 작년 비해서 15.8%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수입액도 줄어서 그 흑자는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불황형 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우려하지 마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저유가에 의한 그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과 수출이 줄은 부분, 그리고 조선업계의 그 불황으로 이런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15.8%는 그동안 한 6년 동안 중에서 제일 큰 하락폭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올 11월, 12월은 좀 더 암울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주가에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한중일 원스톱 쇼핑몰을 운영한다. 한일중, 한중일. 어떻게 대합의를 했고요. 그 관련 업계를 단일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결제라든지 배송이라든지 관련 세금이라든지 부분이 많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자상거래 부분은 중국이 세계 넘버원입니다. 한 400조 원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한 40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되죠.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일본이 4등, 우리나라가 7등 정도 합니다. 근데 한일중 이 세 나라가 합친다 그러면 한 500조 정도 되는 엄청난 500조가 넘는 엄청난 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전자상거래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옥석이 가려져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뭐 없어지는 데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대부분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